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김도하라고 합니다. 앞에 너무 재미있는 발표들이 많아가지고, 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보다 제가 여기서 얻어가는 게 더 많아가지고, 뭔가 좀, 예, 개이득?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의미 있는 발표가 돼야 될 텐데, 사실 준비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아젠다를, 이제 딥다이브 아젠다를 조금 그냥 마지막 장에 소개를 하는 걸로 또 기회가 된다면, 사실 이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것들이 조금, 저희가 융합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융합하는 거를 사실 기술적으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좀 어떤 국내를 넘어서 국제 표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의미 있는 저희가 연합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스케줄링은 간단한데, 그리고 또 결국에 어떤 뭐 하이코드, 하이레벨, 그리고 또 로우 레벨의 하드웨어까지를 엮어주는 이제 중간 레벨입니다. 네. 저의 인생이 한 20년 이제 이 스케줄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좀 약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예, 중간에 항상 끼어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이렇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한 6, 7장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쭉 예전의 자료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뭐 스테이트 와이드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그 슈퍼컴퓨터링 센터들을 좀 이렇게 엮어서 스케줄링하는 것들, 리소스를 공유하거나 결국에는 이제 풀링과 푸시겠죠. 네. 어떤 유유자원이 있는 쪽에서 유유자원이 없는 작업들을 조회하고 끌어간다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도메인 개념을 도입하면은 사실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기술, 결국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기술들로부터 해서 쭉 기본적인 스케줄링 기법들을 사용하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좋아졌죠. 예를 들어 좀 대용량의 파일들을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표준과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예, 아이고, 이게, 네, 목표는 이렇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하루에 처리되던 작업들보다 뭐 수십 배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HPC라고 하면은 주로 대규모 병렬 작업들에 대한 이제 니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였는데, 이것들이 조금 워크로드가 다양해지면서 뭐 AI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까 이제 삼성전자 상무님 말씀하셨던 어떤 그 반도체 설계, 칩 디자인 쪽에서 뭐 초단위의 어떤 작업들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HTC, 즉 하이스루풋 컴퓨팅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활용률을 증가하고자 하려면 이제 이런 좀 워크로드에 대한 그런 다양한 좀 처리 방식들이 필요한데요. 이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 뭐 작업을 어떻게 빨리 스케줄링 하느냐라는 뭐 자료 구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결국 스케줄러를 핵심 기술 자체는 계층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전역 쪽,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을 담당하는 어떤 그 정책들을 세우고요. 네, 그 정책들을 실제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상위에서, 네, 글로벌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계층화 중에 가장 최상위의 계층에 있는 스케줄러가 필요하고요. 각 지역에는 실제로 이제 뭐 슬럼이라든지 뭐 LSF, 뭐 PBS,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의 뭐 카이 스케줄러라든지 그런 다양한 스케줄러들이 이제 각 지역에 한 개 혹은 여러 개 멀티 클러스터로 나눠지게 되죠. 그걸 이제 로컬 스케줄러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로컬 스케줄러 내에서도 이제 계층을 분리합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클 베이스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족발집에 가면은 그 족발 나오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가서 따뜻한 족발을 먹는다든지 이것이 이제 사이클링 기반의 스케줄링입니다. 결국은 어떤 시간이 돼야만 유유자원에 대한 인지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거기에다가 계층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하이에라키 스케줄링 기법이라고 해서 이벤트 기반의 스케줄러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족발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내가 가면 족발이 나오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에 이제 작업이 많은 짧은 작업들을 처리하는 어떤 잡청크라든지 아니면 잡어레이 보다 10배 이상 빠른 퍼포먼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계층, 아키텍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 개의 계층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알테어라는 회사가 스케줄러를 오래 했지만 이 큐잉 시스템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오픈 소스로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뭐 이벤트 기반의 스케줄러나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에어플로우 센서라든지 그리고 저희 엑셀러레이터 플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제가 오늘 이렇게 돈을 벌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이제 어떤 물욕이나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기술과 그리고 또 저희가 진짜 어떤 의미 있는 표준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나리오죠. 예. 결국에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들을 각 지역에 있는 어떤 담당자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기술은 다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어떤 사용량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쭉 그 기업에 이렇게 그 작업 이력을 쭉 분석을 해보면 리퀘스티드 메모리가 액추얼 메모리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결국 이 사용자들은 내가 어느 정도 메모리를 쓰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작업이 죽을 확률이 1%라도 되면 2배, 3배 메모리를 마구 끼겨 넣습니다. 그러면 스케줄러가 이걸 강제로 바꿀 수 있지만 스케줄러 역시 그 1%의 확률 때문에 사실 무서워요. 이게 현업에서 전화 한번 받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정하는 기술 그리고 예측하는 기술 또 예측하는 기술도 실시간으로 어떤 그 센스 스위치라든지 인터럽트를 날려서 그 실시간으로 시간이 변화되는 것들을 또 보면서도 이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다만 좀 더 정확한 예측이 되고 이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 환경들이 약간 어떤 시험 무대처럼 주어진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는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문제를 좀 정의를 해보면요. 네, 여러 지역에 위치한 HPC 인프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를 스케줄러 입장에서만 보면은 사실 안 되죠. 스케줄러는 굉장히 작은 프로그램이고 또 훌륭한 에이전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일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또 시스템 콜을 최소화하면서도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많은 기관들이 어떻게 잡을 제출하고 본인의 크리덴셜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통합 인증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조금 인프라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통합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들 역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OIDC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 전체 클러스터의 인증을 하나의 아이디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데이터죠, 데이터. 네, 그래서 데이터든지 아니면은 통합 인증은 사실 저희 쪽의 어떤 분야는 아니지만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더라도 수행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사실
남겨두거나 아니면 저희가 딥다이브하면서 좀 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S3 같은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 모든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죠. 네임스페이스로.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S3는 이제 HTTP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때 연속성은 보장이 되지만 그 어마어마한 오버헤드하고 그 저성능이 문제가 되죠. 다만 이걸 묶는 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오픈소스로 뭐 셀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RGW에 가네시 같은 것들을 붙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하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읽기 위주의 어떤 뭐 이런 정책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뭐 GPFS에 사용하는 AFM 같은 그런 캐시 기법들을 좀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효율적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역시 사실은 다 익스페리멘탈이죠. 그래서 그런 화두들을 좀 던지고 지금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이렇습니다. 결국 스케줄링 통합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 지멘스나 알테어에서 저희 제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저희 이제 지멘스나 알테어 분들에게 나가게 되면 조금 서운해 하시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되는 방향으로 기술을 통합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제 그러면 지역을 연계했을 때도 실제 어떤 지역에다가 리소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사실 공공 쪽에서 그리고 제조 쪽에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감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우리나라의 메가뱅크 가장 큰 이제 은행의 그 IT 쪽 담당하시는 본부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 실제 지금 어떤 그 모더나이즈, 그 실제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 최신 시스템으로 이제 개혁하는 그 계획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 기존의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이런 그 금융에 필요한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전체 DB를 사실 다 가져가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은 원래는 되게 보수적인데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지금 기존의 베이스 DB까지 다 올리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획기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실제 반드시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계해서 저희 이제 클라우드 버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또 자원을 이렇게 반납하는 그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거 할 때는 클라우드의 어떤 가장 무서운 점, 참 쓸 땐 좋았는데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안 되니까 이제 비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해결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층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스케줄러를. 전역 스케줄러, 그 다음에 로컬 지역 스케줄러, 그리고 지역 스케줄러 내에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이클 베이스와 이벤트 베이스를 혼합한 그런 이제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타사 기술 연계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슬럼이 굉장히 뭐 기능적으로 이제 상용 스케줄러에 준하는 그런 검증도 다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슬럼을 좀 내재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이 내재화가 됐지만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상용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성능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이제 구현되는 것, 그리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과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쪽이 아마 저희 같은 포럼에 지금 장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러는
글로벌 전역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한 컴포넌트, 그리고 로컬로 나눠집니다. 이 글로벌 스케줄러는 실제로 이제 어떤 기술이냐면 그 실시간성을 보장해주는 이제 메시징 서버, MQTT라든지 많은 이제 그런 실시간성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기술을 가진 그런 메시지 서버에다가 실제로 큐잉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서 실시간으로 로컬에 있는 스케줄러들의 상태를 감지하고 작업들을 배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알테어에서는 이제 LQS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기술이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도 다 있던 기술들을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구현하는 데는 이 아키텍처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이것들을 과연 상용으로 가느냐, 혹은 어떤 오픈 소스화를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뭐 이런 좀 기존에 있었던 뭐 HPC 프로파일이라든지 뭐 어떤 하나의 좀 저희 같은 포럼에서 좀 이런 기능들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하거나 혹은 오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결국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새는 이제 뭐 기존에 벌써 한 20년 된 그 컬럼 DB라든지 사이베이스가 한동안 또 파란을 일으켰었는데 벌써 20년 됐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면 실제로 뭐 1초 안에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을 바로바로 쿼리하고 작업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지역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스케줄러는 결국 이제 뭐 쿠버네티스 전 오케스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슬럼, 그리고 뭐 PBS, LSF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쿠버네티스 쪽은 조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 바람직한 그림은 가장 탑에서는 스케줄러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구조를 짜게 되면 현재로서는 아주 자유롭게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어요. 쿠버네티스라든지 그런 오케스트레이터하고 그래서 일종의 아답터를 만들어서 쿠버네티스 내에서 어떤 리소스가 부족할 때는 아답터를 통해서 실제 전통적인 HPC 쪽에 있는 GPU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두 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면서 아답터를 통해서 작업들이 배치되는 그런 그림이 현재로서는 좀 저는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결국 기업에서는 GPU를 많이 샀지만 AI 워크로드를 가지고 실제 효율성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외의 분야들, 엔지니어링 쪽 혹은 요새는 이제 제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조금 GPU가 남아 있을 때 이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데요.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저는 실제로 AI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실제 어떤 다른 쪽의 연구 이제 부서들이 조금 이렇게 사일로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 도입을 할 때도 분리해서 도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수년간 그렇게 분리돼서 투자가 되어 왔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엔지니어링 쪽의 유저분들이나 아니면 전략을 하시는 분들이 이 GPU가 많이 도입이 됐는데 우리가 이 GPU를 좀 더 고도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이제 시뮬레이션 CA 쪽에서도 이제 HPC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CA 솔버라든지 아니면 이 디자인 툴들이 GPU를 쓰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안 될 얘기죠, 이거는. GPU를 그냥 무작정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GPU를 잘 쓸 수 있는 사실 이런 뭐 제품들을 조금 나열해서 이제 이런 뭐 아답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워크로드를 넘기는 방법.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되면 저희가 피직스 인폼드 AI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쪽에서 이 모델들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와서 형상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이 형상 학습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실제 간단한 이제 리니어 쪽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1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습에도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이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험 코릴레이션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잘 맞춰지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K8s, 그러니까 쿠버네티스라든지 어떤 그런 컨테이너 기반의 오케스트레이터하고는 그런 방식의 어댑터를 통해서 작업들을 기존의 HPC 쪽에 있는 GPU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부는 또 전용할 수 있는 GPU 팜을 보유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 쪽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현황이고요. 결국에는 로컬 스케줄러, 하나의 로컬 스케줄러라고 봐야 되겠죠. 한 기업에 또는 굉장히 큰 기업들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클러스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네,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뎁스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글로벌 스케줄링에서는 네, 저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페어쉐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또 멀티 클러스터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 그래 어떤 크로스 스케줄링을 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Q 메타데이터 저장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카탈로그로 여기 저희가 정책, 폴리시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해 놓고 그리고 또 액세스도 컨트롤하는 네, 그런 방식이 될 거고 당연히 실제로 이쪽에는 필요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네, 그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 빌링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고장 예측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세컨 레벨에서는 이제 로컬 스케줄러인데요. 네, 지역 내에서 결국에 작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역에서는 폴리시를 결정하고 지역 스케줄러를 결정할 뿐이고요. 지역 스케줄러로 내려간 작업을 실행하는 거는 각 지역에 있는 클러스터들의 스케줄러가 담당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각 지역의 클러스터의 특성에 따라 튜닝되어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살려갈 수가 있고 또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건데 결국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예, 결국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각각 지역의 용도 그리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워크로드 이런 것들이 특성들이 다르고 또 스토리지도 다르고요. 그렇다 보니까 로컬 스케줄러에서 결국 실행을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제 하이라키컬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기반의 스케줄러를 붙입니다. HTC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저 HTC 부분은 실제로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라이센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 처리 속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라이센스를 사용할 때도 작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라이센스가 끊기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제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가 빠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거 S3가 다 통합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그런데 안정적으로 끊기더라도 기존 게 보장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이벤트 드리븐은 많은 데이터들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해 보이는 기법인데 실제로 많은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주 오래된 기술이지만 지금은 조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 기술들을 다시 꺼내서 융합하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네, 이렇게 좀 아키텍처를 그려봤고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많은데 이제 이 아젠다를 제가 딥다이브 아젠다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들은 다 있죠. 다 있고 이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하고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할 거냐. 그래서 어떤 안을 만들어내는 것. 결국 여기 계신 분들께서 역할을 해주셔야지 가능한데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증 문제 그리고 데이터 통합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 통합은 저희가 요새는 어떤 스토리지, 어떤 물리적인 스토리지에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뭐 S3나 뭐 세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 그럼 이제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삼벌복제 해가지고 가까운 데 두는 것까지도 AI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스토리지를 요새는 이렇게 그 솔루션으로 갖고 있는 이제 업체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관계를 정해주는 데이터 패브릭 같은 형태로 좀 많이 주창을 합니다. 결국에는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가서 이렇게 통합이 되더라도 이 데이터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계 정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그 이제 홍길동의 아버지가 누구냐? 홍길동의 엄마는 춘섬인데 홍길동은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니까 아빠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춘섬이니까 그 춘섬의 남편은 홍길동의 아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도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도를 그렸을 때 날리지 그래프라는 아주 오래된 기술이죠. 이걸 이용해서 결국 저희가 뭐 락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실제 LLM에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할 때도 이런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그런 데이터 레이크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앞에서 드린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결국은 네, 데이터 인증 통합되어야 되고 또 클라우드 버스팅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든지 네, 그리고 또 뭐 GPU 역시 이제 이기종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뭐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프로파일링을 해서 실제 뭐 토포로지뿐만이 아니고 이런 연관성을 인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웨어니스는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스케줄러에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네, KPI 설정 중요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시나리오,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이제 대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이렇게 나열을 해봤고요. 네, 저는 실제로 딥다이브를 한번 제가 궁금한 부분들, 나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싶다. 이 많은 분들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아젠다를 적어봤어요. 근데 사실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 되게 많고, 또 이게 저는 뭐 이렇게 워크샵 1박 2일 이런 거 하게 되면 한 3, 4시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링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 실제 어떤 이런 멀티리전에 대한 어떤 현재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좀 다 드러내고 여기서 좀 뭔가 통합된, 그래서 아젠다나 확실한 로드맵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그 다음에 내재화하는 부분들은 각 액션 플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딥다이브로 조금 적어봤습니다. 이상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네.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로컬 결국은 뭐죠? 전체 리소스를 엮어서 잘 쓰자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재료인 데이터를 갖다가 통합하는 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실제로 데이터 문제가 막상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이지만 또 같이 일을 하려면 데이터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있어야 되고, 그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스토리지 솔루션으로 가야 되느냐, 모르겠어요. 데이터 자체 문제만 보면 저희 오브젝트 스토리지 개념이 뭐 이거 데이터 있고 어디 신경 안 쓰면서 공유하기 좋은 모델이긴 하지만 막상 일을 하려 보면은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그게 이제 이슈거든. 아까 패브릭, 메시 이런 컨셉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스토리단에서 어떤 체제를 가지고 그 위에 또 데이터 릴레이션십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는, 또 모르겠어요, 가버넌스 협조적인 어떤 그런 하이라키를 빌드해야 될 텐데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딥다이브 이슈이기도 한데. 네, 딥다이브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 스케줄러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요소 기술들을 좀 엮어내고 저희가 실제
뭐 하이코드든 뭐 로우코드든 혹은 뭐 에이전트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그 기반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 네. 제가 답을 연결해서 요즘 저는 이제 그 아까 데이터를 연결해 가지고 같이 쓰는 부분에서 한쪽에서 저 데이터 어널리틱스 동네에서 요즘 뭐 오픈 테이블 포맷이라고 해서 아이스버그 베이스로 하는 약간 캐탈로그 레벨의 메타 뭐 그죠 데이터셋 이런 그런 약간 표준화지 이런 방향성이 나름대로 뭐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멀티 사이트나 이런 분산된 데이터의 호환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얘기는 어떻게 조금 픽업이 되나요? 용어가 아직은 들으시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쪽 동네에서는 제법 해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은 네트워킹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하 지사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